안녕하세요. 그린클래스 신경준 선생님입니다.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지킴이의 길잡이. 여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도전 고효율 에너지 생활 편입니다.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학교, 교실, 전자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찾아 적어보도록 할까요? 집에서는 청정기, 청소기, 에어컨과 같은 종류가 있을 테고요. 교실에는요, 빔 프로젝트, 충전 장비에 있는 태블릿과 노트북과 같은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제품의 절약 마크를 찾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구석구석에 숨어 있거든요. 그린클래스 여러분들은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오늘의 내용은요, 에너지 효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효율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효율이라는 말을 정말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효율이란 들인 노력이나 자원 대비 얻은 결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더라도 어떤 날은 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양의 시간을 들이고도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에너지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은요,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했을 때 바뀔 때의 손실되는 에너지를 적게 나타난다면 효율이 좋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전구를 보면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더 밝거나 더 좋은 밝기를 낼 때 또는 더 적은 전기를 쓴다면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1, 2, 3, 4, 5 에너지 효율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1등급의 제품이 물론 좋겠죠. 5등급의 제품일수록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한다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효율이 높을수록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에너지 절약은 곧 자원의 절약을 의미하고요.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절약한 자원만큼 우리의 지구의 환경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전 세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축해야 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나 달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수단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 번째 연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연료가 뭐라고요?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알리백과 이피백. 선생님, 알리백이 뭐예요? 이피백이 뭐예요? 처음 듣는데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알리백은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전기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국제적인 캠페인이죠.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 바람, 물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알리백은 국제 비영리 기구인 클라이밋 그룹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2014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요, 전 세계에서 무려 400여 개의 기업이 알리백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가운데 한국도 29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리백은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대신해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즉 바로 재생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이 알리백은요, 온실가스는 물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이게 요즘 말로 EP100이라고 합니다. EP100은 에너지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데요. 이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에너지율이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은 줄인다,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EP100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기업들은요, 25년 이내에 에너지 생산성을 2배 향상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돼요. 2023년 현재 EP100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125개의 기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업의 관심 속에 알리100과 EP100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발간된 클라이밋 그룹의 EP100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EP100으로 1년 동안 3억 4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했다고 해요. 3억 4천만 톤이요? 이것은 현재 프랑스와 스위스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해요. 우와, 두 나라 프랑스와 스위스가 1년 동안 배출한 양만큼 절약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출해야 되는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요.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활동은 2035년까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를 18조 달러나 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국내 총생산, 경제성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네요. EP10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전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에 효율 등급이 높게 표시되겠죠. 그리고 일정 기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에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게 되는 거죠. 1, 2, 3, 4, 5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1등급 제품이 유리하고요. 5등급 제품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제품. 그래서 5등급 제품은 생산과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 표시됐죠? 그러면 1등급인 이 제품에는 1년 동안 얼만큼의 에너지의 비용을 사용할까? 요즘에는 이 라벨이 붙어 있어요. 지금 1등급인 이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면 1년 동안 7만 5천 원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되고, 1시간 동안 사용하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3g이라고 하네요. 자동차와 전기차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있어요.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과 구매를 늘리기 위한 제도인 거죠. 자동차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전기차의 경우엔 2023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도는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하니 칭찬할 만하죠. 건물에도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가 있어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나온 제로 에너지 건물은 무엇이냐면요,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합이 제로가 되는 건축물,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가 없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만큼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냉난방 온도를 여름철에는 2도 정도 높이고요. 겨울철에는 2도 정도 낮춰요. 그리고 전기밥솥은 한 번 해서 저장을 했다가 데워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된다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게 돼요. 냉장고에도 적정 용량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데도 절정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물은 양치할 때처럼 세수할 때처럼 사용하면 되고요. 텔레비전의 시청 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셋탑박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탁기의 사용 횟수 줄이기,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TV, 전자제품, 노트북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끄게 된다면 우리 전자제품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겨울철, 여름철 창틀과 문틈에서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도 있고요. 절수설비,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고효율의 가전제품 사용하는 거 아까 1, 2, 3, 4, 5등급 표지 제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보일러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조명은 LED로 바꾸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우선 고효율 가전제품, 그리고 친환경 보일러, 그리고 냉난방 온도를 2도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 학교, 사회에서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16가지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이 있어요. 에너지 효율을 설계하는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업이 있네요. 어떤 직업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전력망에 IT 기술, 정보 기술을 접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력을 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에 필요한 자세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을 융합해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되겠죠? 내가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 고효율 생활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쌤 신경준이었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